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구희정, 김채경, 안재열, 이찬으로 이루어진 수아라는 팀입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회사에 낯선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기업에 존재하는 내부의 위협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낯선 사람이 집에 숨어 살고 있다, 집주인을 살해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만약 기업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내부자는 외부의 어떤 공격보다도 더욱 치명적이며 기술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보안은 그 어떤 보안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번 공모전의 공모 주제로 두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기술 유출 피해 실태 중에서도 내부 직원에 의한 국내 기술 유출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기술보호의식 확산의 방안의 하나로서 내부 직원의 기술보호의식 확산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희 목차는 이렇습니다. 문제 파악, 위협 분석, 대응 방안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내부 직원에 대한 기술 유출 현황과 사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위협 분석 단계에서는 내부 직원에 대한 기술 유출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요. 그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아이디어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현황을 살펴본 후에 저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700억 대의 기술 유출이 외부자가 아닌 바로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이 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내부 직원을 통한 기술 유출이 이런 뉴스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치안 전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산업기술 유출 사범 검거 현황에서 살펴보면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에 66.7%가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검거 건수는 140건, 검거 인원은 총 398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2012년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검거 현황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 유출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업체 연구원이 B업체 연구원에게 포섭당하여 C업체로 핵심 기술을 유출한 바로 국내 연구원에 대한 포섭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A업체 중국인 연구원이 기밀 자료를 자택에 보관한 후에 C업체로 이직할 때 핵심 기술을 유출한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내부자 보안이 취약하고 어떻게 내부자를 통해서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IS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스파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라는 책자를 살펴보면 포섭에 활용되는 주요한 취약점과 동기로서 재정적인 요인 2가지와 심리적 요인 7가지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재정적 요인으로는 재정적 궁핍을 이용한 포섭이나 장래 보장을 담보하는 포섭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탐욕, 과시욕, 두려움, 애정관계, 미인계, 스릴감, 복수심 등을 이용한 포섭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섭에 활용되는 취약점과 동기로서는 어떤 재정적이고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심리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학습이다라는 심리 이론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어떤 폭력성이나 범죄성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범죄나 반사회적 학습을 한다는 심리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어떠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비록 나쁘지 않더라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반탄 심리가 작용한다는 심리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적 접촉 이론입니다. 사람이란 보상받은 행위는 계속하되 처벌받은 행위는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범죄 이론이고요. 이를 통해서
올바른 보상과 처벌이 올바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심리 이론입니다.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회적 유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대를 통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 유대가 없어졌을 때 범죄에 치닫는다는 심리 이론입니다. 현대 고전주의 이론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범죄를 실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으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에 반해 사회적 규칙을 지켰을 때에 대한 포상이 얼마나 후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보완적인 인식이나 어떤 보완에 대한 소양을 학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한 대응 방안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저희가 새롭게 제안한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아이디어 현황으로는 자율제도와 교육점검, 캠페인,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자율제도 카테고리에서는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안 지킴이 제도, 보안 어사 제도, 보안 취약점 자율신고 제도를 두고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점검 카테고리에서는 GS, 포스코, SK컴즈가 각각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피싱 테스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LG U+, 포스코는 각각 보안 의식의 날을 정하고 U+ 보안의 날을 정하고 클린데스크 캠페인을 통해서 이러한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저희 아이디어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 부서간 측면, 전사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보안 퀴즈, 마니또, 보안 콘서트 등을 활용한 방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기부제도와 연관이 돼 있어서 사회적인 환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내 보안 SNS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기부와 공유의 보안 문화를 형성하고 자체적인 내부의 어떤 내부자 보안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두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안 퀴즈입니다. 사원은 그룹웨어에 접속을 합니다. 매일 보안 퀴즈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에 차등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포인터를 누적시켜 줍니다. 누적받은 포인트를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고, 기부 우수자라든지 기부 실적이 많은 사람들은 표창이나 시상을 통해서 그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마니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일일 수호천사가 되고 한 사람은 보안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수호천사는 주제를 공지받아 마니또 활동을 수행하고 보안 조치 사항을 권고하게 됩니다. 권고받은 보안 조치 사항을 수행하고 그 수행 사항에 따라서 기부 포인트를 적립받습니다. 마니또 또한 그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받아서 기부 포인트를 적립받아 부서 간의 1대1 보안 수호천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수호천사와 점검 수행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 포인트 기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콘서트 활동입니다. 이건 전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진행은 전문적 MC를 두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임직원과 보안팀이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매월 진행하게 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진행 내용으로는 보안 Q&A 활동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기부 내용을 공표하고 실적을 표창함으로써 어떤 기부 포인트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부 우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나고 싶은 유명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응모권을 두어서 유명인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보안 SNS를 어떻게 보안 마니또, 보안 퀴즈, 그리고 보안 콘서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페북과 같이 좋아요 집계를 통해서 기부 포인트를 적립하고 캠페인이나 이벤트 홍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을 전달받습니다.
그룹회와 연동해서 보안을 습관화하고자 하고요. 보안팀과의 실시간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소통 창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소통 측면에서는 개인별로는 퀴즈 성적을 자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겠고요. 부서 간 소통 측면에서는 마니또 활동에 잘된 케이스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면서 부서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전사적인 측면에서는 콘서트 정보나 이벤트 활동 등을 공지하여 이런 아이디어나 기업의 올바른 목표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범죄 예방 아이디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회환원을 통한 기업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요. 부서 측면에서는 공유를 통해서 부서 간 화합이나 친밀감이 상승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기부를 통한 동기부여로 인해 보안 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발적인 보안 동기를 유발하여 내부 직원의 기술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고취시키자. 또한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기부와 공유의 보안 문화를 정착시키자 하는 메시지 두 개입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내부 직원의 기술보호 의식 고취와 기업 내 보안 문화의 정착으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